논어 62번째 시간 수리편 27장에서 29장까지입니다. 27장 자왈 개, 유, 부지, 작지자 아 무시하니라. 담은 택기 선자의 종지하며 다견이 지지가 지지 차야니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알지도 못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나는 이런 것이 없다. 많이 듣고서 그 중에 좋은 것을 골라서 따르고, 많이 보고 그 중에 좋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는 것의 다음이다. 제가 주자식으로 풀렸죠. 주자의 작사라 그랬어요. 작사, 일을 하다. 알면서 일을 한 사람이 있느냐. 난 이렇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함부로 일을 하다. 주자는 이렇게 푼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말이 되긴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지지 차야라는 거하고 맥락이 잘 안 닿아요. 이건 이제 A로 보고, 이걸 B로 보면 A하고 A하고 B하고 약간 이렇게 분리가 되는 느낌이랄까, 약간 어긋난 부분이 있어요. 잘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요건 이제 기억하다로 봤더니 기억하는 게 지로 읽었죠. 고주 주자의 주말 고주는 이거는 이제 저술하는 방식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작자나 뭐 보통 수리부작 누구나 저기 하듯이 수리부작 얘기하듯이 수리부작 하고 떠올리는 거죠. 작자를 보고. 그래서 이 계통을 이어받아서 정동되게 잘 해석한 사람이 다산, 조선후기 정약용이 이렇게 해석을 했죠. 대개 도를 모르면서 함부로 책을 창작하는 자가 있느냐? 난 이런 게 없다. 많이 듣고 그중 좋은 것을 가려서 따르고, 많이 보고 그중 좋은 것을 기록하는 것이, 그때 기록하다로 봤어요. 기록하는 것이 도를 알고 창작한 성인의 다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일관되게 해석을 잘했어요. 앞에 거랑 연결되게. 근데 미세한 차이를 갖긴 하지만 약간 다르게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앞에서 이제 그 A에서 요거를 작자를 수리부작이라고 연결을 하듯이 뒤에 보면 요거 지지 차를 보고 생의 지지를 떠올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자는 뒤에서 생의 지지자가 최고고, 그 다음에 학이 지지자가 다음이다. 생지와 학지를 연구해요. 학이 지지자가 다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담은 많이 듣고 많이 듣는다, 본다 그랬잖아요. 담은 다견은 공자의 학지, 배워서 아는 것을 얘기한다는 그 말로 해석을 하는 거죠. 뭐 다견 뒤에 당연히 여기 택기선자가 그대로 반복되는 걸로 볼 수 있죠. 문장을 봐서.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할 땐 여기도 기억하다로 다시 이제 보는 거죠. 이걸 이제 앞에 불이 작지하고 연결을 시키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부지 작지할 때 부지 뭘 모르고 쓴다는 건지는 명확하게 언급이 안 돼 있죠. 다사는 이제 도를 모르고 쓴다, 도를 모른다는 거 언급을 했지만, 글을 쓴다는 건, 책을 짓는다는 건 다문하고 다견하면서 그 가운데 택기선이 종지해야 의미를 모르고 쓰거나 의미에서 실수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글을 쓰는 올바른 방법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바로 이 저술하다로 볼 게 아니라 전달하다는 뜻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글은 공자가 자신이 학지임을 밝히고 그에 따라 즉 호고한 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을 밝힌 글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공자가 지금 말을 평범하지 않게 도치를 해서 되게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음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공자는 여기서 이제 다견하고 다문을 강조를 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선택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공자의 비의적 경향, 예언적 경향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경험적이고 점진적 경향을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자가 한 몸 안에 어떤 신비적 경향하고 경험적 점진적 경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어떤 상대되는 요소를 다 갖고 있어요. 공자가 생각보다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거를 통해서도 아마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28장을 보겠습니다. 호향 나녀언 이러니 동자 현컨을 문인 혹한데 자왈. 여긴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여긴 지금 여기 진야여 불력이 태야이니 유 하심이리요 인결기 이진이여든 여기 결야요 불복이 왕년이라. 이렇게 이제 이게 원문장인데 주자는 여기부터 끊었습니다. 인결기 이진이여든 여기 결야요 불복이 왕냐며 여기 진야오 불력이 퇴야이니 유 하심이리요 이렇게 되는 거죠. 주자 해석부터 일단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호향, 호라는 동네예요. 호라는 동네. 이름이 호예요. 호라는 동네는 함께 얘기하기가 어려웠다. 그 동네는 지금 뭐가 좀 까탈스러운 모양이에요. 사람하고 얘기를 하기가 힘들다. 다른 해석은 함께 얘기할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그것도 해석이 되지만 어쨌든 호양이라는 데가 어딘지 모르는데 지금 그렇다. 풍속이 그렇다. 근데 동자가 어떤 아이가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을. 근데 선생님이 만나준 거죠. 그러니까 문인들이 당황한 거예요. 의아한 거죠. 아니 왜 애를 만나주시고 그래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아시고 얘기하는 거죠. 주자풀이 이래요. 사람이 자기를 깨끗이 해서 진보를 하면, 나를 차점이라 보기도 하지만 진전한 게 있으면 그 깨끗한 것을 인정해 주어야지. 그 사람의 인정해 준 것이지 그 사람의 과거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내가 그 사람이 자기 몸을 깨끗이 하고 나를 만나러 왔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를 깨끗이 하고 진전된 상태로 나를 찾아왔으니까 그 사람의 깨끗한 모습을 내가 인정을 해준 것이 그 사람의 과거까지 내가 다 용서한 건 아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여기 진냐, 그 사람의 진보를, 진전된 것을 허락한 것이지 그 사람의 퇴보된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니 뭘 그렇게 심히 미워하느냐, 이렇게 해석한 거죠. 주자는 이 호양 사람들의 풍습이 나쁜 걸 보고 이제 선입견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앞에다가 본 거고, 현대 학자들은 주자가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한 건 여기 문장이 좀 어딘가 이상하다, 뭔가 착간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임의대로 한 건데, 그 현대 학자들이나 딴 사람들은 문장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죠. 동자가 찾아온 걸 이제 보고 문인들이 혹하니까 그가 진전된 상태로 나에게 온 것을 내가 인정을 한 것이고, 그 사람이 퇴보한 적이 있었든지 어떤지 내가 모르니까 허락하지 않은 것이다. 뭘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고 있느냐. 인간이 여기서 이제 여기 구체적인 거, 여기서 이제 일반론으로 넘어가는 거. 사람이란 것이 자기를 깨끗이 해서 진전됐으면 그 사람이 깨끗이 진전된 모습을 허락해 줘야지 왜 그 사람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자 여기서는 기억하다가 되는 거죠. 그건 뭐 마음에 새고 두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차이가 있죠. 재밌는 거예요. 이건 근데 해석에 난점이 생긴 게 뭐냐면 호양이 어딘지 몰라요. 또 하나는 호양 사람들하고 왜 얘기를 나누기 어렵다 그랬는지, 아니면 거기에 같이 말할 상대를 찾기 어려운지 아무 이유가 안 나옵니다. 근데 또 웬 동자가 찾아왔네. 우리 이제 이들과는 다른
그 동자의 모습을 보고 이제 뭔가 배우러 왔구나 추측을 할 수 있겠죠. 아마 공자가 다니다가 어느 동네에 갔을 때 일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혀 뭐 지명이 나왔는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그리고 말도 좀 이상해요. 여기서 여자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해석이.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장의 그 대의는 아마 맹자가 내자 불거라, 오는 사람은 막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누구든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를 찾아오면, 배우겠다고 찾아오면 그의 과거는 전혀 묻지 않고, 과거는 불문하고 선생으로서 그를 받아들이겠다는 공자의 자세를 보여주는 걸로 읽는 거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이해인 것 같아요. 이 27장에 앞에서 읽은 27장하고 이제 대의가 통하는 걸로, 그래서 편집상에 같이 놓은 걸로 보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왈 인원호재야 요긴이면 사인지의니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인이 뭔가? 인이 멀리 있는가? 내가 인하고자 한다면 인은 나에게로 온다. 인은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죠? 맹자는 이 문장을 보고 이제 구죽득지라고 해서, 그쵸? 구하면은 얻을 것이다. 구죽득지, 이 말 한 마리 탁 표현을 했죠. 여기서 이제 인의 즉각성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맹자는 인간이 모든 걸 다 갖춰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 내면성을 중시해서 그것만 찾으면 금방 발현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공자는 뭐 그랬어요. 인이 온다 그랬어요. 인이. 이게 이제 내면성의 발현인지 밖에서 오는 건지 뭐라 그래, 인이 온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행동의 즉각성을 여기서 강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가면 극기복례 위인이라, 극기복례가 인이다 이렇게, 극기복례가 이거를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언뜻 보면은 뭐 그런 말인가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해할 텐데, 이인 편에 보면 4장에서 한 말이 여기에 이제 배경으로 깔려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공자의 고민.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이 좋은 줄 알면서 왜 사람들은 그걸 실천하지 않을까? 그 문제의식이 여기에 잠재해 있다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건 공자는 인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비주의적 발언도 했죠. 인자수라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그런 신비주의적 발언하고 연관을 시켜보면은 다른 말과 모순이 된다든가 뭐 이거를 뭐 낙관적으로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직관적으로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공자의 경향을 어떤 경향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경험보다 의지력, 인간의 의지성을 강조하는 표현이 여기에는 강조한 게 드러난 그런 표현이다. 뭐 이렇게 보는 방식이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상 62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